각각의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삼연체 삼각형 구분형. 그죠? 내가 결합각을 판단하고 싶어. 알파, 베타, 감마 결합각 재고 싶어. 결합각을 잴 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기준은 입체수라고 했죠. 입체가 4개, 3개, 4개죠. 셋 중에 결합각 누가 제일 커? 베타가 제일 커야 됩니다. 베타는 약 120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알파하고 감마는 입체가 4니까 둘 다 109.5도 근처가 나와야 돼. 근데 그 둘 중에서 누가 커? 알파. 왜? 감마에는 비고무전자가 있습니다. 그죠? 비고무전자가 있으면 비고무전자가 영역을 넓게 차지하고 공유전자끼리 오물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같은 입체수에서는 비고물전자가 많을 때 결합각이 작아. 여기까지를 얘기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합각은 정확한 이상적인 결합각 180, 120, 109.5 그거는 숫자를 기억해 주시고 거기서 비고물가 있으면 조금씩 작아진다. 그렇게 두 가지 포인트를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중심 원자가 2개 이상인 것들 중에서 특히 평면삼각형이 있는 구조들을 좀 조심해서 봐야 돼요. 평면삼각형이 여러 개가 만난다. 그러면 전체가 평면 구조가 돼요. 전체가. 지금 책에 있는 루이스 구조는 이런 애가 써 있어요. C2H4. 얘 분자 구조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수소는 중심이 아닌 거고 탄소가 중심이죠? 요렇게 봐요. 요거는 보면 입체수가 3이죠? 그러니까 평면삼각형 모양입니다. 오케이? 평면삼각형 구조가 하나, 둘, 셋을 연결하는 삼각형이 나와야 되는 거지. 오른쪽 탄소 어때요? 오른쪽 탄소. 여기만 보면 또 입체가 3이죠. 또 삼각형이야. 또 삼각형이죠. 그래서 오른쪽도 탄소, 수소 연결해서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삼각형과 삼각형이 만나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삼각형이 있고 삼각형이 있어. 만날 때 요렇게 나란히 막 겹치는 거냐 아니면 삼각형과 삼각형이 수직으로 꽂히는 거냐 이걸 의심해 볼 수 있거든. 화학원에서 이게 왜 그렇다까지는 내가 배우지 않지만 이거 결론은 그냥 외우는 걸로 생각해줘. 이거는 화학원 삼각형 만날 때는 무조건 같은 평면으로 만드는 거야. 이렇게 수직으로 꽂힌 게 아니야. 무조건 같은 평면. 그래서 얘는 분자 전체가 사각형, 평면 정사각형, 평면 사각형 모양으로 생각하면 돼. 가로가 긴 사각형이었겠지? 평면 사각형 모양으로 생각해도 괜찮아요. 요거 이해됐어요? 내가 왜 그렇다라고 짧게 설명할 텐데 문제에서 아무도 물어보지 않을 거야. 왜냐면 이건 화학원에서 배우는 게 아니거든. 근데 이게 평면이냐 아니냐라고는 화학원에서 물어봐. 그러니까 이유는 안 가르쳐주고 결론을 외우라 이거거든. 내가 왜 평면인지를 짧게 설명할 거야. 근데 몰라도 돼. 그냥 클리어드려요. 자, 우리가 화학 결합이 왜 생기냐라고 얘기할 때 공유결합 전자를 공유한다라고 얘기하죠. 공유결합을 조금 더 정교하게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비탈과 오비탈이 겹치는 거라고 표현해요. 오비탈과 오비탈이 겹치는 거. 오케이? 근데 오비탈이 겹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이걸 원자핵이라고 생각해요. 원자핵. 오케이? 거기에 전자구름 삐쭉삐쭉 피어나가죠. 각각 P, X, Y, Z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각도가 서로 90도. 오케이? 이해됐어요? 원자핵, EP, X, Y, Z. 됐죠? 그런 애가 두 마리 있다고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서 질소원자 두 마리 이렇게. 둘이 가까이 가면 얘 둘이 만나. 그죠? 전자구름이 이렇게 정면으로 만나는 거. 요걸 시그마 결합이라고 해요. 얘가 먼저 생겨. 그 다음에 전자구름 EPX, EPY가 옆으로 있지. 가까이 가면 얘네끼리도 만날 거야. 그걸 파이 결합이라고 해요. 그걸 파이 결합. 어떤 특징이 있냐? 시그마 결합은 이렇게 정면으로 만나는 거라 그랬지. 돌려도 돼. 돌려도 여전히 계속 겹쳐있지. 그죠? 그래서 단일 결합은 회전이 가능해요.
단일 결합은 회전을 해도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요거 이렇게 그려놨잖아. 그죠? 요거. 얘가 여기 단일 결합이죠? 요거는 회전을 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손잡이라고 생각하고 바베큐 그릴 그리듯이 이렇게 돌려요. 그죠? 그러면 이 H가 아래로 고정된 게 아니라 이렇게 주위를 빙빙 돌 수 있는 거야. 이해했죠? 이런 식으로 단일 결합은 회전이 되는 거야. 여기 마찬가지죠? C 단일 결합은 회전시켜요? 그러면 요 평면상, 요 삼형체 발색이 있죠? 얘네가 이렇게 도는 거야. 선풍기 날개 돌아가듯이 이거 돌아가는 거야. 그런 식으로 결합하는, 그 결합에 회전한다는 건 그런 뜻이야. 오케이? 그런데 파이 결합, p 오비탈, p 오비탈이 옆으로 만나는 거 있지. 옆으로 만나서 겹치면 이거는 회전이 안 돼. 왜냐? 이게 회전을 시키려고 그러면 겹침이 사라져요. 이해했어요? 나란히 만나 회전시켜. 그럼 하나는 x축가 있고 하나는 y축가 있으면 안 만나잖아. 이거는 결합이 끊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중 결합은 회전이 안 되는 거야. 다시 이 그림. 원자가 가까워져요? 시그마가 먼저 만나요. 무조건 시그마가 먼저 만나고 더 가까워져요? 그럼 파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단일 결합은 다 회전이 가능하고 이중 결합부터 파이 결합이야. 그건 회전이 안 돼요. 됐어요? 그런데 여기 이중 결합 있죠? 이중 결합. 그죠? 그러면 이거는 내가 이 밑에 그림을 하나 그릴 텐데 몰라도 된다는 거야.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맞냐면 평면상에 그렸을 때 탄소, 수소까지가 다 평면삼각형으로 만나. 그 다음에 얘가 P오비탈이 이렇게 위아래로 있는 P오비탈이 있을 거고 얘도 P오비탈이 위아래로 있을 거예요. 이렇게 겹치는 걸 파이 결합이라고 불러요. 이게 이중결합의 두 번째 결합. 첫 번째가 시그마, 두 번째가 파이. 이런 식으로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평면상에 있어야만 이중결합이고 이게 이렇게 수직으로 삐뚤어진다. 그러면 결합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건 안 생기는 거예요. 됐어요? 이거는 화학원에서 왜 이렇다라고 설명해주지 않는 얘기라서 결론만 외워도 돼. 내가 주기성 같은 거 할 때는 왜 크다도 다 공부하라고 했지. 그지? 이건 아니야. 이거는 그냥 결론만 외우면 돼. 삼각형이 만나면 전체가 평면. 오케이? 요거는 결론만 외우면 돼. 이해됐어요? 그러면 그 밑에다가 내가 그림을 두 개만 더 그려볼게. 단일 결합은 회전된다 그랬어. 그죠? ClH 요거랑 ClHHH 이거 두 개가 같은 구조냐 다른 구조냐? 이게 같아야 달라요. 내가 루이스 구조를 그릴 때, 그죠? 루이스 구조를 그릴 때 염소를 하나 위 하나 아래 그린 것과 둘 다 위로 그린 게 똑같으냐 다르냐? 그러면 정답은 똑같다. 왜냐하면 이게 단일 결합은 회전이 된다 그랬죠? 회전, 그죠? 그러니까 하나, 둘, 세 개가 선풍기 날개 돌아가듯이 이런 식으로 서로 자리를 쭉 바꿔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정확하게 그냥 같은 구조예요. 이해됐어요? 이건 어때요? ClHClH와 ClHHCl은 이거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이거는 다른 거야. 왜? 이중결합은 회전이 안 되거든. 단일결합은 회전이 되고 이중결합은 회전이 안 되는 거야. 이거 두 개는 같은 거야. 이거 두 개는 서로 같지가 않은 거야. 이거 서로 다른 구조예요. 괜찮아요? 이거 분자 전체가 원자 8개로 돼 있죠? 라투나. 이거 분자 하나가 원자 8개로 돼 있죠? 이 8개가 같은 평면에 있어? 아니면 입체 구조로 돼 있어?
중심만 봐, 중심만. 입체가 4개 3인체잖아. 3인체면 입체 구조지. 평면 아니지. 평면 아니지, 그치? 밑에 거는 원자 6개짜리죠? 요 6개는 전체가 같은 평면이야. 그걸 외워달라는 거야, 그죠? 삼각형과 삼각형이 만나면 전체가 같은 평면. 그 포인트 하나 배워줘. 됐죠? 또 넘어가시죠. 지금까지 뭐 했냐면 전자가 서로 반발할 거야. 그러니까 분자 구조가 120도, 180도, 180도, 120도, 109.5도 그 얘기를 한 거야, 이제. 그건 우리 이론이죠. 그 이론이 진짜 맞냐? 실험적인 증거가 있냐? 그 다음에 그거 알아서 어디다 쓰냐? 그치? 뭐 항상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이게 무슨 효용이 있냐? 어떤 물리적인 현상을 예측할 수 있냐? 그지? 쓸모가 있냐? 이런 거지. 그랬을 때 가장 대표적인 특성이 분자의 극성이에요. 극성. 지금은 뭐 원자의 위치와 원자와 원자 사이의 결합값을 현미경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준이 됐으니까 우리가 이 이론이 맞다는 걸 알고 있어. 근데 이제 여기까지 오기 전에 이전에도 VSEPR 이론이 원자 간접성 반발 이론이 맞는 것 같아. CO2는 직선형이고 물은 구분형인 것 같아. 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있었냐? 그 실험적인 증거로 설명할 수 있는 게 분자의 극성이에요. 분자의 극성. 분자의 극성이라는 거는 극은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얘기하는 거야. 전기 음성도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죠? 쌍극자 모멘트 뭔지 알아야 돼.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친 정도. 기억나시죠? 그러면 분자가 극성이다, 무극성 분자다 이런 얘기를 설명할 때 분자가 무극성 분자가 있고요. 극성 분자가 있어요. 무극성 분자라는 건 뭐냐면 분자 내에서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되는 분자를 말해요. 쌍극자 모멘트를 이렇게 찌그러진 M, 그리스 문자 뮤의 소문자래. 그리스 문자 M의 소문자 뮤라고 읽어요. 극성 분자가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아니면 극성 분자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 책에 있는 그림을 그대로 그릴게. 책에 있는 그림을. 예를 들어서 BF3다. 그죠? 그러면 이 결합은 극성 공유 결합이 맞아요. 극성 공유 결합 기억나요? 공유 결합 중에서 전자가 한쪽으로 쏠린 거. 아니? 처음 듣니? 알았어. 전기 음성도 배웠을 때 이 극성 공유 결합 개념을 배웠어. 전기 음성 배웠을 때. 이거는 아마 저 앞에 이제 주기적인 성질에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 안 볼 거네. 전기 음성도 배웠을 때 우리가 이런 그림을 봤었어. 쌍극자 모멘트가 뭐냐? 전자가 치우친 정도. 전자가 치우친 정도. 그죠? 예를 들어서 HCl이다. 공유전자 있죠? 공유전자가 공유되어 있긴 한데 그게 정확하게 반반 가운데 있냐? 그렇지 않고 한쪽으로 쏠린다고. 그죠? 그러면 염소가 부분적인 마이너스, 부분적인 플러스가 수소 이렇게 되죠. 이걸 간단하게 화살표로 수소에서 염소 쪽으로 쏠렸어 라고 표현하고 이런 결합을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해요. 언제 만들어지냐? 서로 다른 원자가 결합하면 전기 음성도가 서로 다르죠? 그건 다 극성 공유 결합이 아니야. 그럼 극이 없는 무극성 공유 결합도 있냐? 무극성 결합 Cl2 이런 거. 이거는 전자가 정말 골고루 퍼져 있겠지. 이런 애들은 무극성 결합이라고 불러요. 구분되죠?
그러면 이제 분자에서 분자 전체의 쌍극자 모멘트를 표현할 때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거죠. 무극성 분자는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인 걸 얘기해요. BF3다. B와 F는 전기 음성도가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이건 극성 결합이에요. 전자가 어느 쪽으로 쏠려 있어? 전기 음성도 누가 제일 커요? 오늘 주기성 시험 봤는데 전기 음성도 누가 제일 커요? 플로린. 그렇죠. 전자가 플로린 쪽으로 쏠려.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플로린은 부분적인 마이너스를 띄는 거예요. 그런데 결합이 3개 있으면 쌍극자가 3개 있죠. 됐죠? 그러면 쌍극자가 있는데 이 사이에 각도가 몇 도예요? 이건 오늘 배울 거예요. 이 분자 구조는 평면 삼각형이죠. 이 결합각 얼마냐면 120도예요. 맞아요? 120도 방향으로 서로 다른 120도, 120도, 120도로 크기가 똑같은 벡터가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 다 합치면 서로 상쇄되죠. 그죠?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네?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분자 안에서 플러스의 중심과 마이너스의 중심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지? 플러스의 중심 분소고 마이너스는 세 군데에 나눠져 있는데 마이너스의 중심도 분소라는 거야. 그럼 전체적으로 어떤 그림이냐? 전자가 이렇게